명언에 빠져들다. 오늘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던 공자가 말하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공자왈, 공자 가라사대라고 시작하는 훌륭한 말들을 자주 듣고 자랐는데 그때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 공자가 했던 그 말들이 아, 이런 뜻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적용하기 힘든 말들도 있긴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중요한 사실들은 언제가 되었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현명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고치기에 우물쭈물하지 마라. 자율적인 인간이 무겁게 굴지 않으면 권위가 서지 않고 그럴 경우 배운 게 있더라도 굳건하지 않게 된다. 자율적 인간이라면 충실과 믿음을 자기 행동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만 못한 자를 친구로 사귀지 말 것이며 잘못을 저지를 경우 반성하고서 고치는 일을 피하지도 싫어하지도 말라. 고상함의 길은 외롭지 않다. 고독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다. 고독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처벌을 받아서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고독이 있다. 둘째,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이 있다. 셋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타당한데도 누구의 동조를 받지 못해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고독이 있다. 넷째,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탓에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하는 처절한 고독이 있다. 고상함의 길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함께 하려는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많이 들어보고 미심쩍으면 제쳐둬라. 여러 소리를 들어보고서 미심쩍은 것은 옆에 제쳐두고 그 나머지를 아주 조심스레 말하라. 그러면 잘못을 덜 하리라.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옆에 제쳐두고 그 나머지를 매우 조심스레 실행하라. 그러면 뉘우치는 일을 덜 하리라. 말에서 잘못을 덜하고 실행에서 뉘우치기를 덜하면 안정된 직장 생활이 그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내 길은 내가 정한다. 사람이 길을 넓혀가야지 길이 사람을 넓힐 수는 없다. 어떤 일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으려다 물려 죽거나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허무하게 빠져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과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반드시 할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미리 계획을 내서 일을 잘하려는 이와 함께할 것이다. 새 것은 옛 것 속에 들어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뽑아낸다면 충분히 스승이 될 만하다. 좋은 곳을 골라 따라가라. 경험을 해보니 세 사람 정도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그 속에 반드시 우리가 보고 배울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람들의 뛰어난 점을 골라서 따라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모자라는 점을 찾으면 나에게 있는 그런 점을 고칠 수 있다. 나은 자를 보고 배워 어깨를 나란히 하라. 뛰어난 자를 보면 따라잡아서 같아지도록 하라. 뒤처지는 자를 보면 교훈을 찾아서 스스로 반성하라. 말은 굼뜨게 실행은 재빠르게 하라. 군자, 자기주도적 인물이라면 말할 때 굼뜨지만 실행할 때는 재빠르게 하려고 한다. 간절하게 묻고 가깝게 생각하라. 두루두루 본받고 뜻을 굳건히 하고 간절하게 물어보고 일상의 일로 생각해 본다면 화합의 길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중에 들어있다. 인문을 널리 배우고 예의를 몸에 배게 하라. 자율적인 인간이라면 인문학을 두루두루 배우고 예의규범으로 자신을 규율할 터이므로 공동체를 혼란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최고다. 무엇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잘 어울리지만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는다. 자율적 인간은 조화를 꾀하지만 이익을 향해 몰려다니지 않는다. 작은 사람들은 이익을 향해 몰려다니지만 조화를 꾀하지 않는다. 산을 다 쌓는 것은 한 삼태기에 흙에 달려있다. 흙을 쌓아 산 모양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겨우 한 삼태기 분량의 흙을 채우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다면 바로 내가 그만둔 것이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할 때 비록 겨우 한 삼태기에 흙을 갖다 부었을 뿐이더라도 이를 진척시켰다면 바로 내가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궁지에 몰리고도 배우지 않는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가 최상이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아는 이가 그 다음이며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서야 배우려는 이는 또 그 다음이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앞뒤 꽉 막힌 사람이 가장 아래다. 잘 살고 거들먹거리지 않도록 가난하더라도 있는 자에게 알랑거리지 않고 재산이 많더라도 없는 자에게 뽐내거나 시건방을 떨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난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즐거워하고 재산이 많더라도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상 사람이 모두 나의 형제자매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자율적 인간이라면 맡은 바를 조심조심 처리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손하며 전통의식을 지킨다. 그러면 주위가 넓은 바다와 사막으로 뺑 둘러싸인 안쪽 세상에선 모두가 형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 사람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면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며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우애란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자들에겐 인이 드물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데 충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들과 사귀면서 믿음이 없었는가?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군자는 먹음의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함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 처리하는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어서는 자립했으며 40세가 되어서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세가 되어서는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세가 되어서는 귀가 순해졌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사람을 알려면 다음 세 가지를 살펴봐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관찰하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세밀히 살펴보라. 이루어진 일은 해명하지 않고 끝마친 일은 간언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애써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자는 인을 버리고 어디에서 명성을 얻겠는가? 군자는 한 끼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어기지 않고 황망하고 다급할 때도 반드시 인에 근거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반드시 인에 근거한다. 지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까닭을 근심하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만 하도록 되는 것을 추구하라.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질까를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한다. 부모를 섬길 때는 완곡하게 간언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공경하여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힘들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군자의 도는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으니 행동할 때는 공산하고 윗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는 공경하며 백성을 봉양함에 있어 은혜롭고 백성을 부림에 있어서는 이루어야 한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만 명분이 바로 서게 되고 이와 더불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다. 어떤 행동의 기준이나 철칙을 고집하기보다는 때와 장소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른바 통달이란 바탕이 곧으며 의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며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남에게 낮추는 것이다. 바탕이 꾸밈보다 나으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보다 나으면 사치이다. 꾸밈과 바탕이 알맞게 어우러져야 군자라 할 수 있다. 꾸미는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 군자는 자기를 수양하며 공경스러운 태도를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평온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는 엄격히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는 관대히 하라. 그러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군자는 긍지를 갖되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어울리되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군자는 의로서 바탕을 삼고 예로서 행하고 겸손한 말로서 드러내고 믿음으로써 이를 완성한다. 군자는 두루 친하지만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지만 두루 친하지 못한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다. 정직한 사람과 벗하고 신에 있는 사람과 벗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과 벗하면 이롭다. 편벽된 사람과 벗하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과 벗하고 말재주에 능한 사람과 벗하면 해롭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오늘은 공자의 현명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논어에서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좋아했던 구절은 흡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 걸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되새기며 또 다시 배우고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